다음에 4-1로 4-1번 보면은 양수 xy에 대해서 양수 xy라고 하니까 일단 산수기가 생각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 xy가 5일 때 10x 더하기 8i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얘도 산수기가 그대로 쓸 건데 한개 이선 A, B 자리에 뭐 넣을 것 같아요? A, B 자리에 뭐를 넣어야지 얘의 최소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넣을 거예요. 10x랑 그다음 8i랑 지금 A를 뭐 10x라 하고 B를 8i랑 해서 얘를 그대로 넣어보면은 얘가 뭐 2 루트 뭐 AB 두 곱해서 40xy. 그럼 이때 xy가 5니까 대신 5 써주고. 그러면 10x 더하기 8i의 범위를 알 수 있죠. 그럼 2 루트 200? 200이면은 10 루트 2니까 20 루트 2. 이선 최소값이요. 최종. 그 다음에 3번. 양수 A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16B 제곱이 8이 나올 때 A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때 얘도 산수계는 그대로 넣어요. 이거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16B 제곱, 즉 8은 2, 3이다. 2루트 제일대 곱한 거. 그럼 16 A제곱 B제곱이고, 그러면 제일 루트 없애면은 4AB죠. 2 곱하기 4AB. 그럼 AB의 최대값은 1이죠. 그리고 5-1번? 그 다음 5-1번 보면 얘도 일단 전개를 해요. 이 상태 그대로 뭐 곱하거나 더해서 일정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그냥 그대로 전개해보면 3xy 더하기 9 더하기 1 더하기 xy분의 3. 그래서 모양을 좀 정리해두면 10 더하기 이제 3 xy 더하기 xy분의 1.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여기서 했던 생각이랑 여기서 했던 거랑 뭐 비슷한 거래요. xy랑 xy분의 1 얘도 곱하면 1이죠. 그래서 곱하면 일정한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를 xy 더하기 xy분의 1 얘네들을 산술기와 이용해서 뭐 최소값을 구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2 루트 쭉 곱한 거 xy 곱하기 xy분의 1이니까 그냥 1이죠. 그래서 얘가 2 이상. 그래서 x 더하기 xy분의 1이 최소값이 2니까
여기다가 최소값 2 넣어서 16. 이 최소값이 되겠죠? 네. 그러면 뒤에 거는 아직 그쪽 못 봤죠, 아예. 그래, 여기서 같이 하자. 도경이랑 지우는 아직 안 나간 부분이에요? 그 저번 시간에 그 절대부등식 하나가 남았죠? 거기거든? 근데 걔네도 딱 그냥 모양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쟤는 이상이다. ax 더하기 by의 제곱에. 얘들은 a, b가 그냥 실수기만 하면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ay랑 bx랑 같을 때 부호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제 6-1번에 1번 얘 풀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 그냥 그대로 얘는 몇이냐? 28. 얘는 7. 해주면 되겠죠? 2는? 그럼 ax 더하기 b가 최소값이 몇이에요? 최소값이 몇이에요? 뭐야? 얘 최소값? 루트 36? 35? 근데 뭐 14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보면 얘 보면은 28 곱하기 7이면 28에 7 곱하기 4니까 14제곱이죠? 그러면은 ax 더하기 by가 14 이하 마이너스 14 이상. 최소값이 마이너스 14죠. 그 다음 아래 2번 보면은 쟤도 그냥 이 모양에다가 집어넣어서 적용시킬 건데, 우리가 코시누버레츠는 적용시킬 때 산술기하는 뭐 모양도 바꿔야 되고 하는데, 코시는 그냥 적용시킬 때 고민할 거는 A, B 몇으로 하면 되는지 정도만 고민하면 돼요. 그럼 이제 얘는 A를 3이라 하고 뭐 B를 4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9 더하기 16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이상이다. 3x 더하기 4y 2의 제곱. 그럼 얘가 몇이냐? 4? 25 곱하기 4. 그러니까 3x 더하기 4y가 마이너스 10 이상 10 이하겠죠. 제곱한 게 100 이하니까, 즉 절대값이 10 이하니까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 최대값은 10. 그리고 7-1번 그 다음 7-1부분 얘도 거의 정해진 순서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요. 문제 읽어보니까 두 벽면 사이를 길이가 10m인 막대를 막아서 삼각형 모양의 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이 밭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런 활용 문제 풀 때는 얘들을 처음에 하는 게 x, y 정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이 밭의 넓이나 아니면 알려주는 거. 길이 10. 쟤네들은 10으로 바꾸어 쓰죠. 그럼 얘들은 그냥 뭐 밑변 높이 얘들을 x, y라고 할 거고, 그러면 물어보는 게 2분의 x, y의 최대값.
그 다음 알려준 게 뭐 빗변 길이가 10이라고 알려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0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는 보고 뭐 산술기하 쓰는 건지 아니면 포시리버러치 써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요. 지을 얘는 뭐 쓸 것 같아요 둘 중에? 근데 이거 거기에는 얘가 없지 않아요? x, y가? 그렇죠? 얘가 있는 거는 그 산술기하 있죠? 그래서 산술기하를 쓸 거예요. 그러면 얘 쓰는 거는 그냥 여기는 그냥 그대로 써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그러면 a 더하기 b 즉 100이 2 루트 x제곱 y제곱 즉 그냥 xy 그럼 2xy가 100 이하니까 2분의 xy는 그냥 여기다가 4분의 1 줄을 곱해서 25 이하 최대값이 25겠죠. 오늘 할 거는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는 할 거예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합성함수도 하고 싶거든. 그러면 이제 내일 왔을 때 굉장히 여유롭거든. 근데 함수 용어 보고 오늘 안에 다들 이거 영어 숙지가 좀 안 될 것 같으니 집합이랑 명제 그 다음 단어에서 하는 게 그 함수를 배워요 다시. 그리고 2-1에서 처음 배웠던 그 함수 있죠. 걔네들을 좀 더 이제 정확한 단어랑 정확한 개념으로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거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 2학년이 없구나. 상민아. 너가 알고 있는 함수 정의 말해봐. 어떤 걸 함수라고 하니? 함수의 정의. 저 보면서 얘기해봐요. 저 보면서요. 나 보면서 이제 상민아. 모르겠어요. 이선 함수 어떤 걸 함수라고 해요? x 하나에 y 하나가 이제 아마 그 정의에서도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하는 관계라고 용어가 나와 있었을 정의가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거에 좀 메인은 이 단어들에서 우리가 정확히 배울 게 여기서 말하는 x가 정확히 뭔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y도 좀 더 정확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리고 얘 대응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대응부터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이라고 하면은 공집하면 두 집합 뭐 라지 x랑 라지 y가 있고 집합 x의 원소 하나랑 이제 집합 y의 원소 한 개, 즉 x 원소 하나랑 y 원소 하나를 짝지어주는 걸 우리가 대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서상으로 쓰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 순서상으로 쓰는 거를 대응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얘들 기호로 쓸 때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x 먼저 쓰고 화살표 쓰고 뭐 y 쓰고. 그리고 뭐 이런 기호를 읽을 때는 x가 y에 대응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x가 y에 대응한다 라고 읽어. 그래서 아래에서 지금 말로 한 거를 좀 그림으로 보면은 집합 x가 있고 집합 y가 있다. 이 중에 뭐 원소 x, 이 중에 뭐 원소 y. x에서 y를 이렇게 짝지어주는 거를 우리가 대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런 대응에서 우리 함수라고 부르는 거는 집합 x의 각 원소가 y 원소, x의 각 원소에 y 원소가 한상민 x 원소에 y 원소가 어떻게 할 때 함수라고 부를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죠. 뭐 x 하나에 y가 하나씩 정해지는 함수라고 하듯이 여기서도 x 원소 하나에 y 원소가 하나씩. 하나씩만 대응할 때 이러한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기호로 쓰면은 바로 위에 썼던 기호에 f만 붙여주면 돼요. x에서 y로 대응하는데 그래가 함수 fx다. 뭐 그러면 이제 얘가 y는 fx 우리한테 좀 익숙한 대로 잘 써주면 이렇게 쓴 거. 얘랑 같은 요거예요. 이걸 옮기고 싶은데 그러면 아래에서 보면서 함수인지 아닌지 보면은 우리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는 x 하나당 y가 하나씩. 그래서 1번 부분은 얘는 x에 있는 원소 a, b, c가 각각 하나씩만 대응을 하죠. 한 개. 얘는 함수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면은 얘도 a, b는 한 개씩 대응을 해요. 근데 c가 한 개가 아니 0개가 대응하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것도 보면은 이제 원소 c가 대응을 2개 해버리죠. 그래서 얘도 함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x의 원소에 있는 하나에 y 원소가 짝지어주면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개씩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그제서야 우리가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뭐 x 하나에 y 하나가 라는 용어도 본다고 했죠. 여기서 이 x들을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y에는 요건 두 개 있어요. 공역이랑 이제 치역 두 개. 그러면 정역은 그냥 그냥 x를 정역을 불러요. x가 정역. 그리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집합 y 전체를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던 x가 정역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y가 일단은 공역이 돼요. 그리고 문제 읽다 보면은 문제에서 정역이나 공역을 따로 안 써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한 용어가 두 개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공역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치역. 이제 정역 x의 원소 x가 공역 y 원소 y에 대응을 할 때 기호로 y는 fx 라고 쓰고, 그래서 우리가 쓰던 그냥 기호 그대로 쓰고 이때 fx를 도경 fx를 x에 뭐라고 불러요? 함수값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fx를 x의 함수값, 즉 뭐 y니까 함수값이라고 부르고, 이때 우리가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런 함수값들을 모아둔 집합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불러요. 함수값을 모아둔 집합. 여기 좀 좁아. 이제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공역은 그냥 대응할 수 있는 후보 전체가 공역이고 그 중에서 실제로 대응이 된 애들을 치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역 중에서는 대응이 안 된, 즉 함수값으로 대응되지 않는 애들도 섞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 써둔 거를 족구질고 쓰면은 fx 바 x는 x에 포함된 원소라고 씁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공역 중에 일부분이 치역이에요. 공역이 이렇게 쭈르륵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정역에서 실제로 뭐 대응되는 선택받은 애들이 치역이 되는 거라서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 집합. 그리고 아래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 지우. 우리가 그동안은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같은 거예요? 그동안 두 함수가 같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배드가 없나요? 그동안 두 함수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함수씩 똑같다, 생긴 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요. 예전에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려면 두 함수 fg가 일단 정역이랑 그리고 공역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역의 모두 원소 x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 같으면 돼요. fx랑 gx랑 같으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 기호로 쓸 때는 서로 같다. 그러면 F는 G 라고 쓰고 같지 않다. F랑 G랑 같지 않다. 뭐 이끔 하나 그어두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뭐 똑같지라고 하는데 R을 실제로 보면은 이제 아래에 써져 있는 것들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바로는 보면은 두 함수가 다르다라고 바로 말을 할 텐데 이제는 좀 달라요. 일단 왼쪽엔 얘부터 x랑 x제곱 쟤네들 정의역은 알려주죠. 집합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세 개라고. 그 다음 공역은 말 안 해주니까 둘 다 공역은 실수 전체. 그래서 일단은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확인할 거는 이제 이게 집합 x의 모든 원소 마이너스 1, 0의 세 개에 대해서 fx랑 gx랑 같은지. 제 f-1부터 f-1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g-1은 1이죠. 그래서 둘이 같지 않죠. 그래서 모든 원소가 다 같아야 되는데 다른 애가 껴있어서 얘는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대신에 오른쪽에 얘 보면 f-1이 1 얘가 g-1이랑 같죠. 그 다음에 F0은 0이고 이게 G0이랑 같고 그리고 F1이 1인데 이게 G1이랑 같죠. 그래서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들이 다 같아서 얘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불러요. 오늘 그 숙제는 다 못해야 되거든 얘들아 내일. 근데 그 오늘 배웠던 요거는 꼭 숙제하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일 수업 나갈 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난 내일 수업할 때 사실 지금 하던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거요. 근데 뭐 정의역이 뭐고 공역이 뭐고 시역이 뭐고 뭐 대형이 뭐고 이걸 모르면은 수업 듣는 게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함수 그래프. 이제는 함수가 뭔지 다시 배웠고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는 뭐 x의 원소 x랑 이에 대응한 함수가 fx의 순서상 s, fx의 전체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작도 평면에 이제 점 찍어서 그림으로 표현한 거. 얘를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할 거는 그래프 판별하는 거. 얘가 함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저렇게 생기네. 성민, 이 함수냐 아니니? 맞아요. 우리가 얘네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는 이제 x 하나에 y가 한 개 대응했는지 얘들을 확인할 건데 이제 얘들 보면 x 하나에 y가 하나씩 대응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림에서 확인할 때 좀 헷갈리면은 이제 x축에 수직으로 그어서 똑같은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가 두 개씩 있는지 확인을 해봐요. 그럼 애들은 뭐 좌우로 쭉 옮겨봐도 한 개씩만 대응을 하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원. 얘는 함수의 아니에요. 뭐라고? 함수 아니죠. 보면 얘도 똑같이 얘도 선 그어서 보면은 x 하나에 y가 한 개, 두 개씩 대응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라고만 불러요. 대신에 뭐 얘도 아래 이거 지워져서 반원되면은 그때 함수예요. 옆에 아예 쭉 그려두고. 도경. 얘 함수 아니에요. 함수 아니죠. 그리고 두 개씩 대응되는 애들이 많죠. 지우? 얘는 함수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맞죠. 뭐 다 똑같은 애, 똑같은 y에 대응하긴 해도 한 개 대응하긴 하죠. 지울? 얘 함수예요, 아니에요? 얘도 맞죠. 한 개씩만 대응을 하죠. 나중에 얘도 보면은 얘도 y 좀 뭐 이상하긴 해도 한 개씩만 대응하긴 하죠. 그래서 얘들은 다 함수가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얘는 2차 함수에다가 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절대값이면 딱 이 모양 돼요. 그래서 함수 그래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는 뭐 X축이 수직인 선, 뭐 X는 K, Y는 직선 그어서 교점의 한 개인지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좀 헷갈리는 게 있다. 헷갈리는 게 있다. 지금 헷갈릴 게 딱히 없나?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전반적 뭐 함수에서 배웠던 거 전반적으로 다시 용어 다시 배우고 어떻게 한다 확인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부터는 처음 하는 거 배워요. 이제 함수 종류들을 몇 가지 배울 건데 일단 함수 종류 중에 딱 4가지만 배우고 문제 풀고 갈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하는 게 1대1 함수라는 거. 우리가 1대1 함수다 라고 하면은 함수 f, x에서 y로 대응한 함수 f가 정역 x의 임의의 두 번소 x1, x2에 대해서 x1이랑 x2랑 같지 않으면 즉 x가 다르면 그때 대응하는 함수값도 다를 때 우리가 그냥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명제도 대우로 말해보면은 fx1이랑 fx2랑 같으면 x1이랑 x2가 같습니다.
둘이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아래 부분은 1대1 대응이라는 애도 나와요. 그러면 단어부터가 방금 전에 했던 1대1 함수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하면은 뭐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 fx에서 일단 1대1 함수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1대1 함수에서는 뭐 공역이랑 치역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죠. 공역이랑 1대1 함수 공역 치역이 달라도 되는데 1대1 대응은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돼요. 여기 있는 이 y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래에서 그림 보고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 분별해보면 일단 첫 번째 거 왼쪽에 있는 보면 황민 얘는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이에요. 이거 1대1 함수. 이제 얘는 x 하나에 y 하나에 뭐 x 하나씩 다 대응이 되어 있고 공역 중에서 남는 애가 있죠. 이러면 1대1 함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얘는 공역이랑 치역이 같죠. 즉 y에 있는 원소 A, B, C들이 모조리 다 치역이니까 공역이랑 치역이 같으니까 얘는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얘가 그림이 그럼 아래 이제 1등 된 그래프에 이제 판별도 할 거예요. 근데 얘들 판별할 때는 일단은 이게 좀 정석적인 방법이긴 해요. 1대1 함수 그래프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치역이랑 공역 같은지 확인하고 그래서 첫 번째 얘 보면은 1대1 함수 그래프인지 확인하는 거는 이제 y가 다르면 x도 달라야 되니까 이제 얘가 x는 k 그려서 했으면 얘는 y는 k 직선 그어서 이제 교점 한 개인지 확인하고 아래 거는 그냥 치역 공역 같은지 직접 확인해 주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인데 주로 우리가 그래프 보고서 그래프 보원서 할 때는 이제 똑같은 y가 이제 x가 다를 때 똑같은 y가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는 그래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할 수가 없어요. 감소한 순간 똑같은 y가 두 개 생겨버리죠. 그래 증가할 거면 쭉 증가만 해야 되고 이게 쭉 증가만 해야 되고 감소할 거면 쭉 감소만 해야 돼요. 그래서 1대1에 대한 그래프들은 특징이 계속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감소만 해요. 우리 2시 50분 전에 갑시다. 이거 문제 푸는데 진짜 오래 안 걸리거든. 그 다음에 뭐 종류 두 개 더.
상등함수랑 상수함수라는 거 볼 거예요. 네, 얘들은 보면은 단어들이 좀 그래도 직관적이에요. 상민 네. 상등함수 할 때 항등이 뭐겠어요? 항상 같다. 그래서 항등함수들은 이제 넣은 원소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정의역이랑 공역도 같아요. 이제 x에서 x로 가는 함수 f에서 정의역 x의 임의 원소 x에 대해서 fx는 그냥 x면 돼요. 그래서 뭐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고 정의역의 각 원소에 뭐 자기 자신이 대응하는 함수.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y는 x? 상등함수? 그리고 이 상등함수는 모조리 다 1대1 대응이겠죠? 정의역, 공역, 치역 모두 다 같은 데다가 넣은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니까 y가 겹칠 리도 없어요. 1대1 대응. 그리고 상수함수 지우 상수함수에서 상수가 뭐인 것 같아요? 상수를 모를 리는 없잖아. 상수함수의 상수가 뭐예요? 뭐라고? 못 들어서 그래. 뭐 변수 상수할 때 그 상수. 그래서 여기서 하는 상수는 그냥 정해진 숫자. 뭐 정해진 값. 이라는 의미로 썼고 상수함수의 특징은 x에 뭐를 넣든지 간에 항상 튀어나오는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래 그림으로도 보면은 x에 뭐 1을 넣던 2를 넣던 3을 넣던 항상 c만 대응을 하죠. 자, 그러면 상수함수라고 하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공역에 여기가 가요화되는 거 아니야? 모든 원소가 공역의 단 하나의 원소 소에 대응한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뭐 우리 1대1 대응할 때 나왔던 애들 y는 c 이런 애 이런 애들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상수함수의 치역은 당연히 원소 딱 한 개겠죠. 그래서 지금 한 파트가 이제 지금 막 문제 풀이를 위해서 배우는다는 아니고 그냥 용어 약속하고 문장 읽을 때 뭐 이런 거 좀 익숙해지려고 하는 거라 문제 푸는 게 쉬워요. 그리고 문제가 몇 개 있지도 않아요. 그렇진 않는구나. 그러면 178쪽에 1-1번 그럼 1-1번 보면 주집합 x, y x가 마이너스 1, 0, 1, y가 0, 1, 2, 3에 대해서 x에서 y로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러면 x에서 y로 대응하는 이제 x에서 y를 함수다 라고 하려면은 x 안에 있는 원소들 여기에 대응하는 값들이 다 이 y 안에서만 대응을 해야 x에서 y로의 함수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억에 해보면 이제 x에서 x로 대응한다 그러면은 뭐 얘가 항등함수죠.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뭐 1 넣으면 1 나오고. 그러면 x에서 y를 함수이려면은 y에 있는 원소 0, 1, 2, 3에 대응해야 되는데 아닌 애가 껴있죠. 얘는 아니. 그 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뭐 나머지 애들도 뭐 0 넣으면은 1 나오고 1 넣으면은 3 나오고. 그 다음 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얘 때문에 아닙니다. y에 있지 않은 원소에 대응하는 애가 껴있어서. 그러면 디귿 보면은 미상? 얘는 x에서 y를 함수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요? 저거 다 넣어보면은 0 아니면 다 1에만 대응을 하죠. 그래서 y에 있는 원소에만 대응을 하니까 얘는 x에서 y를 함수가 맞아요. 마찬가지로 리을도 보면은 리을도 x에 마이너스 1, 0이 넣어보면은 1 아니면 2죠. 그래서 얘도 대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음, 상미음, 미음 x에서 y 함수니 아니니? 맞는 아니요. 그쵸? 얘 보면은 이거 범위 때문에 보면 x가 1 이상일 때 2에 대응하고 그리고 1 이하일 때는 또 1에 대응한대요. 그러면 1은 이 중에서 1은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니까 x가 1일 때는 1에도 대응하고 2에도 대응하고 그래서 대응하는 애가 두 개라서 얘는 그냥 함수 자체가 아니에요. x에서 y로 대응하긴 하는데 함수가 아니라서. 그 다음에 마지막 비읍 보면은 x가 0보다 클 때는 1에 대응한다. 그러면 1은 1에 대응하고 0 이하일 때, 즉 마이너스 1이랑 0은 마이너스 1은 1에 대응할 거고 0은 또 0에 대응할 거고 그러면은 함수가 맞죠. x에서 y로 대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2-2번 집합 x 마이너스 1, 0, 1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 f 치역의 모두 원소의 합이 12다.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사실 용어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은 푸는 게 막 어렵진 않아요. 치역의 모두 원소의 합이 12입니다. 지우. 치역은 어떤 걸 치역이라고 해요? fx y. 예? 네? 편하게 말하면 함수값들 모아둔 집합. 네. 그래서 얘가 x죠. 마이너스 1, 0이. 제가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들을 모아둔 집합을 치역이라고 하고 치역의 모두 원소다 라고 하면은 뭐 f 마이너스 f0 f2. 그래서 이렇게 더한 게 지금 12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써져 있는 거 그대로 방정식 바꿔서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하면은 a 빼기 1, 그 다음에 0 넣어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넣어서 4a 빼기 1, 이게 12다. 그럼 5a가 15니까 a는 3. 그 다음에 2-3번 집합 x 1, 2, 3, 4, 5에 대해서 함수 f,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 f가 fx는 x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로 정의한다. 이때 함수 f의 치역이 모두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이제 얘도 x에 1, 2, 3, 4, 5 대입해서 그때 나오는 y값들 걔네들 모아둔 집합 찾고 걔네들 원소들만 더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대입해서 함수값부터 x에 1 넣으면 1의 약수의 개수 1 f1은 2. 그 다음 x에 2 넣으면 4의 약수의 개수니까 f2는 3이죠. 그 다음 x에 3 넣으면 f3은
9의 약수의 개수니까 1, 3, 9에서 3개. 그래서 3. 그 다음에 x에 4 넣으면은 16의 약수의 개수. 그러면 16이면은 5개? 그 다음에 F5. F5는 25의 약수의 개수니까 3개. 그러면 치역이 얘네들 모아두면 짚어. 그래서 그냥 모아두면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우리가 집합 쓸 때는 중복되는 거는 안 쓰죠. 중복되는 거 해야 돼요. 그래서 135, 135. 그래서 135 더해서 9. 그 다음에 3-2번.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두 함수가 같습니다. 이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 보면은 지금 두 함수가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하면은 정의역 이제 공역이랑 정의역 같고 그 다음에 함수값 같고 즉 f-3이랑 g-3 같고 그 다음에 f0이랑 g0 같고 그 다음 x에 3 넣어서 f3이랑 g3 같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뭐 적당한 거 뭐 골라서 a랑 b를 구할 거예요. 일단 얘부터 합시다. 넣는 거부터. 그러면 fx랑 gx 각각 0 되면은 마이너스 1은 b라고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아래 거에 넣어보면은 x에 각각 3을 넣어보면은 17은 3a 더하기 b니까 빼기 1. 그럼 a는 6이죠. a랑 b랑 더하면 5. 그러면 그 다음에 3번. 집합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f는 g가 되도록 하는 함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상당히 한 번은 바로 위에서 했던 거를 좀 응용하는 문제인데 f랑 g랑 같다라고 하려면은 정의역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을지 몰라도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대입했을 때 그때 fx랑 gx랑 같아야 돼요. 즉 집합 x에는 이제 얘를 만족하는 원소들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fx랑 gx랑 같게 나오는 애들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일단은 fx랑 gx랑 같게 하는 x값들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몇 차 방정식이냐? 3차 방정식 풀어서 이 헤드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저 방정식에 해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해만 포함하는 집. 그래서 일단은 해부터 구합시다. 그래서 얘네 바로 이항해 씁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 혹시 이거 인수분해 차근차근 해줘야 되니 얘들아? 황민아 혹시 이거 인수분해 차근차근 해줘야 하니? 예? 혹시 이거 인수분해 차근차근 해줘야 하니? 아니요. 네, 인수분해 바로 할게요.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fx는 gx가
라고 해서 뭐 3차원에 세우고 걔 풀어보면은 뭐 1-2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집합 x에는 그냥 딱 얘네들만 들어가는 애와죠. 근데 문제 어디에도 원소 개수에 대한 말은 없죠. 그냥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2개 들어가도 되고 1개 들어가도 되고 다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x는 얘네들을 마이너스 1, 1 그리고 2 얘를 다 포함하거나 일부분만 포함하는 거. 그래서 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경. 얘 부분집합 계수 어떻게 구해요? 부분적 계수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다? 센다고? 얘는 원소 하나당 부분집합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라는 선택지가 2개씩 있죠. 그래서 2를 원소 개수만큼 제곱해주죠. 그래서 뭐 2세 제곱해서 8개. 근데 문제에서 공집합은 안 돼요 라고 했으니까 다 안 들어갈 때 한 가지만 빼서 7개. 그러면 그다음에 4번이 어딨냐? 거리 구석은 182쪽에 4번. 얘는 거의 개념부터해서 했던 거랑 뭐 비슷하죠? 당민 함수 그래프인 거 불러봐라. 기억. 기억. 이해는 아니고 네. 그리고 디귿 아니. 디귿 맞고. 아, 맞아. 그 다음에 리을 보면은 리을도 아니죠. x 하나에 y가 대응하는 y가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미. 그러면 얘 함수냐 아니니? 아니요. 함수죠. 아. 얘는 뭐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해요.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그어보면은 이상하게 해도 하나만 대응하긴 하죠. 그래서 함수예요. 쟤는 함수. 그 다음 비읍 보면은 얘도 당연히 함수죠. 2차 함수죠. 그 중에서도. 그래서 기억, 디귿, 이음, 비읍 4개예요. 네. 그 다음에 5-1번. 정의역과 공역의 실수 전체 집합인 보기 함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보이시오. 일단 아래 보기 뭐하니까 뭐 1대1 대응, 상등함수, 상수함수 물어보죠. 1대1 대응이라고 하려면은 1대1 함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되고 두 공역 중에 선택 안 받는 대응 안 되는 y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중에서 뭐 상등함수랑 상수함수부터 고르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를 봅시다. 상수함수는 지혜죠. 니은. 상수함수는 기억이죠. 숫자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1대1 대응 1 보면은 우리가 1대1 대응이려면은 주로 그래프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거 식 보고 하지 말고 그래프로. 근데 얘 대략적인 그래프 기억 그릴 수 있죠. 뭐 아래로 블록이랑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뭐 y는 k 이런 직선을 그어봤을 때 대응하는 y가 똑같은 y에 대응하는 x가 2개씩 있어서 안 돼요. 그리고 치역이 공역이랑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 1 보면은 2는 돼요.
얘는 그래프 보면은 쭉 감소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긋건 교점이 한 개일 뿐더러 공역이랑 치역이 같겠죠. 실수 전체로. 1대1 대응은 이유만. 그러면 그 다음에 6-2번 두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가 1대1 대응이다. 이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6-2번은 보면은 1대1 대응이라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1대1 대응이면은 공역이랑 치열 같죠. 그래서 x에서 y를 함수다 라고 하면 이제 얘가 정이요, 얘가 공역인데, 즉 얘가 공역인데 얘가 1대1 대응이랑 얘가 치역이 돼요. 즉 함수값들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네 1대1 대응이면 계속 감소만 하거나 계속 증가만 하는 애라고 했죠. 그리고 얘는 계속 감소만 하겠죠. 2, 3. 그러면 x가 a 이상 3 이하에서 x가 몇일 때 y 값이 가장 클 것 같아요? x가 몇일 때 함수 값이 가장 클까요? 얘는 계속 감소만 하는 애예요. 그죠? 그러면 a가 그나마 가장 덜 감소한 애일 테니까 x가 a일 때 가장 커요, y가. 그래서 fa는 가장 큰 y인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x가 3일 때가 가장 많이 감소한 애일 테니까 가장 작은 값인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낸 대응 관계를 한 대입해서 얘부터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3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다. 그럼 b가 1. 그 다음에 a는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바로 아래 6-3번 보면은 얘도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x는 x 더하기 0 이상일 때 0 미만일 때는 2x 더하기 a다. 얘가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1대1 대응이란 말이 있고, 이 말은 뭐 계속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고 거기에 공역이랑 치열 같아야 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역이 실수 전체죠. 그래서 치역도 실수 전체예요. 그래서 y값 중에 빈 부분이 생기면 안 돼요. 지금 하는 말을 그래프로 보면은 일단 얘부터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이 부분에 대응하는 y는 뭐 여기서부터 쭉 대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응하는 y가 빈 부분이 생기면 안 돼서 이제 2x 더하기 a 이제 대응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안 돼요.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돼요. 여기 빈 부분이 생기죠.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여기 끊긴 부분에서 바로 그래프가 이어져야 돼요. 이제 그래야 빈 부분이 안 생겨요. 이제 그러면은 아래 식에다가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a가 1이 되겠죠. 그래서 a가 1. 참고로 8번, 9번도 해요.
그럼 7-2번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다 함수 f는 상수함수고 f50은 1이다. 그러면 7-2번은 문제에서 이 함수는 상수함수예요 라고 함수 종류를 말해주죠. 그럼 상수함수면은 이제 함수까지 다 모조리 다 똑같은 애들 하나 알려주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이 모조리 다 1이겠죠. 도경. 그럼 F1부터 F99까지 F1, F3, F5 이렇게 쭈르륵 더하면 몇이에요? 예? 참고로 짝수는 없다. (50이죠) 뭐 1, 2, 그다음에 뭐 3, 4, 5, 6, 그다음에 뭐 99, 100 해서 100개 중에서 절반이라 50이죠. 그 다음에 7-3번 7-3번도 보면은 새 함수 f, g, h 나오고 함수 종류들을 각각 말해줘요. 그래서 뭐 함수들 뭐 특징 이용해서 뭐 아래 조건들을 좀 해석을 해볼 거예요. 일단 f는 1대1 대응, 그 다음에 g는 항등함수, 즉 넣은 애 그대로 나오는 애, 그 다음에 h는 상수함수, 뭘 넣던지 간에 항상 똑같은 값만 나오는 애. 일단 써준 거 보면은 f는 g3은 h는 하나. 이 중에서 함수 g는 항등함수니까 3 넣었으면은 3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f1도 3이고 h4도 3이고. 이제 그러면은 h는 상수함수랑 항상 3은 똑같아요. 얘도 3. 그럼 우리가 그 다음으로 찾아야 되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f4가 몇인지. 그럼 f1이 3이니까 얘가 3. 근데 fx는 1대1 대응이죠. 그래서 f1이 3에 대응했으면은 f3이랑 f4는 3에 대응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얘 빼고 남은 게 1이랑 4. 그럼 f1 더하기 f3이 f4 하려면은 얘가 1이고 얘가 4에 대응해야겠죠. 그래서 f4가 3이다. 저는 7이다. 그리고 8- 여기는 그냥 1, 2번 맞춰봅시다. 일단 8-1번부터 두 집합 x, y, x는 a, b, c, d, y는 1, 2, 3, 4에 대해서 x에서 y를 함수의 개수랑 1대1 대응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를 차례대로 구하시오. 일단 첫 번째 함수부터. 그 함수면은 뭐 a에 대응하는 y가 뭐 1, 3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아니고 딱 한 개면 되죠. 그러면 상민 a에 대응할 수 있는 y값 몇 개 있니? 네. 4개. 그 다음 b에 대응할 수 있는 y 몇 개 있니? 3개. 얘는 4개. 아, 그러니까 뭐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뭐 똑같은 y에 대응해도 되죠. 그래서 얘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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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그래서 4, 4제곱 해서 256. 그 다음에 한 개씩 줄여나가는 건 1대1 대응이. 1대1 대응은 첫 번째 a에 대응할 수 있는 y가 4개.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앞에서 a에 대응했던 y에 대응하면 안 돼서 한 개는 빠져야 돼. 그래서 한 개씩 줄여나가야 돼. 그래서 24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대응, 똑같은 값으로 나올 게 1, 2, 3, 4. 4개. 그리고 8-2번. 두 집합 x, y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 x에서 y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아래 조건을 읽어보면은 x1, x2가 정의역 x에 포함된 원소다. 이에 대해서
x1이랑 x2가 다를 때 fx1이랑 fx2가 다르다. 지우. 얘는 어떤 거 말해주는 조건이에요? 1대1 함수. 그쵸, 1대1 함수. 그래서 똑같은 y에 x가 두 개씩 안 겹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a부터 a에 대응할 수 있는 y가 지금은 4개. 그 다음에 이제 b에 대응할 수 있는 y가 a에 대응했던 거 한 개 빼고 3개. 그 다음에 마지막 c에 대응할 수 있는 y가 2개 남았죠. 그래서 24개. 그리고 1대1 대응이려면 기본적으로 정의역 원소 개수랑 그 다음에 공역 원소 개수랑 같아야지 가능하겠죠? x 원소 하나에 y 원소 하나씩 대응하는데 뭐 A 개수가 더 많으면은 대응 안 되는 애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9-1번 규집합 x, y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x가 정역이고 y가 공역이고. 그러면 아래 조건 보면은 조건이 우리가 처음 본 조건이 나와요. x1이 x2보다 크면은 뭐 함수값도 크다. 예를 들어 뭐 그림 아래다 그려서 직접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보면은 1, 2, 3, 4, 5, 6, 7, 8, 9. 예를 들어 x가 5에 대응을, 예를 들어 x가 6에 대응을 했다. 그러면 2는 5나 6에는 대응할 수 없어요. 얘보다는 큰 거에 대응을 해야 돼요. 3도 마찬가지고 4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하는 생각이 함수값 중에서 여기 y 공역에서 원소 4개를 고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4개 골라요. 그럼 어차피 크기 큰 거부터 4, 그 다음에 3, 그 다음 뭐 세 번째 게 2, 가장 작은 게 1에 대응시켜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4개를 5개 중에 4개를 고르기만 하면은 순서는 알아서 정해지니까 5개 중에 4개만 고를 겁니다. 그래서 54 하면 54는 51이랑 같고 얘가 5점. 그래서 함수 개수가 5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아래 거 9-1번 집합 x에 대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 x에서 x로의 개수를 구하시오. 아래 조건 보면 정형 x의 임의원수 x에 대해서 fx는 x의 이항이다. 그래서 얘도 일단은 정역이랑 공역을 써두고 보면서 해봅시다. 예를 들어 x가 1일 때 x가 1일 때 대응할 수 있는 fx가 뭐 1 이하인 거니까 1은 1에만 대응할 수 있고 그 다음 x가 2일 때는 2 이하에만 대응할 수 있어서 2나 1 3이면은 3이 1에만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대응할 수 있는 개수가 1이면 1, 2이면 2, 3이면 3, 4면 4, 5면 5예요. 그냥 5팩이에요. 그러면은 곱하기 몇이냐? 120? 120. 그러면 안 푼 애들만 또 갑시다. 그리고 3학년인 분들은 책을 좀 더 많이 풀어 두셔야 돼요. 시간이 여의치 않죠?
지우라 다 풀었니? 그러면 이건 다시 봐. 집중하고 바로 시험에 넣자.